상황에 대한 알아차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자신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지각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타협해서 적응해 갑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 그것을 어디에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지각하고 적절하게 타협해서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자,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뭐 하는 것이다? 지각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아까 본인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어디에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기반해서 지각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타협을 하고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외제차를 타고 싶은 게 나의 욕구예요. 나의 욕구. 근데 환경은 어떤가요? 환경의 요구는 차가 필요하다. 차가 필요하다. 근데 차가 필요한데 나의 개인의 욕구는 외제차를 타고 싶다. 차가 필요하다는 건 반드시 외제차를 타는 건 아니거든. 국산차를 탈 수도 있고 소형차를 탈 수도 있고 대행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각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할까요? 내가 현재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이걸 뭐냐면 내가 처한 현재 상황에 기반해서 나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지각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환경에 적응한다. 그러면 내가 나는 돈이 지금 내가 타고 싶은 건 이 외제차 비싼 것이지만 억대의 외제차지만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요거밖에 안 되고 월 할부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전체 수입에서 요 정도라면 나는 중형 세단을 선택하는 게 내게 맞겠어. 그럼 중형 세단을 선택한 건 무엇에 의해서 중형 세단을 선택한 것인가요? 자기 경제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상황을 무시하고 올인해 버립니다. 일단 한 달에 300만 원 할부금을 내더라도 뭐 계약해서 그 외제차를 타버린단 말입니다. 뭐가 빠져버렸죠?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이 빠진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60개월이든 72개월이든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의 인간관계, 뭐 스트레스, 뭐 어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만약에 자신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잘못 지각해버리거나 잘못 타협해버려서 우선에는 환경에 뭔가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 못하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버린다면 그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이전에 좋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은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어렵다고
어렵다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본인이 어떤 뭔가를 일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계획을 하고 실천을 잘 한다면 충분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건 너무 힘든 거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상황에 대한 지각을 잘못해버린다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자, 반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어, 그거 하면 한 방에 나는 성공해 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엄청난 시련을 겪거나 엄청난 상실을 겪거나 엄청난 데미지를 겪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는 상황을 너무 어렵게 판단해서 거기에서 오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이건 해서 안 되는 부분에 이건 난 할 수 있어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이 결여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다. 자, 어떤 여성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을 잘해요. 일을. 위에 상사와 아래 후배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도 다 좋아요. 솔선수범해서 뭐 정리정돈도 하고 남의 일을 도와주고 자신이 나서지 않아야 될 일까지 계속 자기가 나서서 정말 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에너지가 고갈돼가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번아웃이. 자, 이 여성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현재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이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왜 편향되느냐? 이 여성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위에 언니가 있었고 아래에 동생이 있었는데 항상 이 어떤 갈등 국면에서는 자신이 항상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수습을 했어요. 아빠 엄마가 싸울 때도 자기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해서 결국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내가 이래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 대해서 세팅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실 그때 본인이 개입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시기에.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그 세팅한 그러한 패턴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정리정돈 안 해도 되고 굳이 안 도와줘도 되고 자신이 개입 안 해도 될 부분에 계속 개입을 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여성은 현재 상황을 오판한 거죠. 자신이 그걸 개입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 그러면 정리정돈을 안 하면 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치우겠죠? 라고 나오겠죠. 다른 사람이 치우는 건데 왜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남의 일을 대신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뭐냐면 알아차리도록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훈련 과정에서. 당신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미리 내가 배려한답시고 미리 내가 챙겨준답시고 미리 내가 개입해야만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그것이 본인의 에너지를 과하게 써서 번아웃이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내가 굳이 거기에 에너지를 안 써도 조직은 잘 굴러가고
내가 그걸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내가 그걸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어떨 때 나로서 살아갈 때 내 자신으로 살아갈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할 수 있고 업무도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다. 이걸 뭐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게 만든다면 그러한 강박적 사고 행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